조건 추리 유형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볼게요. 4명의 인턴 사원이 등장하고 4개의 팀에 1명씩 배정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학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성별, 자, 이 정도 내용이 더 추가로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는 기획 1팀, 2, 3, 4팀에 누가 배정받게 되는지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적고 풀이를 바로 하는 게 좋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쓰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항상 거짓인 걸 고르라고 하니까 자, 한번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3명은 학사고 1명은 석사라고 합니다. 저는 해설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이런 내용을 쓸 때 이제 어떠한 정보들은 내용들은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해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색깔로 정리 잘 하시는 것도 나름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학사 3명, 석사 1명. 자, 두 번째. 기획 1과 4팀에 배정되는 인턴 사원은 여성이다. 자,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B는 남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거 여자란 얘기겠죠? 그래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여성이고요. B라는 애에 대한 정보가 남자라는 정보가 있는데 석사학위자가 아까 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B는 자연스럽게 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석사학위는 3팀에. 자, 그러면 3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석사학위고, 자, 그 다음에 기획 3팀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여성이고요. 남아있는 남성 하나. 자, 조건 다 봤는데 남아있는 거 우리 B에 대한 정보밖에 없잖아요. 같이 쓰면 B가 학사이고 남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되고 남은 칸 채워 넣으면 학사학위자가 3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학사학위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구분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풀고 답을 내야 돼요. 자,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하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거짓인 걸 고르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서 맞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걸 구분하는 건데, 이제 될 수도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할 때는 고르면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틀린 걸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D라면 자, 그러면 이거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지에 뭐뭐 라면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면 자, 경우의 수가 여러 개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고서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문제풀이 초반에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D라면 A는 기획 1팀에 배정된다. 이제는 눈으로 풀어야 돼요. 석사학위자가 D라고 해도 자, 우리는 A가 1팀인지 4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모고요. 2번 B는 2팀에 배정된다. 이건 참이죠. 3번 A와 B의 최종 학위는 동일하지 않다. 자,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가 기획 4팀에 배정이 되면 나머지 팀의 인턴 사원이 모두 정해진다. 자,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A가 4팀에 배정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로는 C와 D를 자,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정해진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 5번 C가 기획 3팀에 배정되면 기획 1팀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명이다. 그렇겠죠. A와 D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건 참인 내용이고요. 정답이 4번인데
여기서 종종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서 짚고 갑니다. 자, A가 기획 4팀에 배정된다면 요건 이제부터 써볼게요. A가 4팀에 배정이 되면 자, 이제 빈칸이 2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A, B, C, D에 대해서 자, 얘네 중에 누군가가 학사고 누군가는 석사고 누군가는 남성이고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A가 학사로 정해진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 4명 중에 석사인 사람이 C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1에 들어가는 거니까 1과 3에 들어가는 요 두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한 명은 석사고 한 명은 학사니까 구분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 4명 중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석사가 3팀에 학사가 1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필기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잖아요. 결국에는 제 말은 이게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나머지의 실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주어진 정보랑 비교했을 때 3팀에 결국 들어가는 석사가 누군지 1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풀이에서는 지금 우리는 나머지 C와 D 중에서 누가 학사인지 석사인지 모르니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서는 C가 1팀의 학사일 수도 있고 D가 1팀의 학사일 수도 있고요. D가 1팀의 석사, 3팀의 석사일 수도 C가 3팀의 석사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다.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다.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요 마지막 요 말은 경우의 수가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유형은 앞으로 계속 속도를 내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92번. 자, 6팀이 있고요. 자, 점수에 따라 등수가 나뉘어 상장과 부상을 받았대요. 자, 동점인 팀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심사 점수에 따라 1등부터 6등까지 나열을 할 수 있겠죠. 누가 몇 등을 했는지 또는 누가 어디 여행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항상 거짓인 것을 물어보네요. 자, 부상으로 어디 여행권을 받는지 그 다음에 누가 실제로 몇 등을 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부상으로 어디 여행권을 받는지를 미리 다 알려주고 풀이를 하네요. 자, 정리하고 두 번째 조건. D는 캐나다랑 캄보디아 여행권을 받지 않았대요. D는 그러면 1등과 6등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자, A와 E팀 사이에는 두 팀이 자, 그리고 E팀보다 등수가 낮은 팀도 2팀 이상이래요. 자, 그럼 아래에 좀 여유를 두고 제가 쓸 건데요. A와 E팀 사이에 두 팀이 수상했으면 A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팀보다 등수가 낮은 팀이 2팀 이상이다라고 했죠. 그거는 최소 두 명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6칸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A가 1등, E가 4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E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A와 E가 가운데 두 명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팀보다 등수가 낮은 팀이 2팀 이상이라는 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4번 C와 E는 연달아. E 옆에다가
C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 방금 E에 대한 정보를 썼으니까 근처에 적어주고요. 다섯 번째, A는 B팀보다 등수가 낮고 B팀은 미국 여행권. 자, 그럼 B가 미국에 들어가고 A는 이렇게 4, 5, 6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에 대한 정보와 E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얘네들을 먼저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A가 맨 앞에 들어가는 이 경우는 바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E가 앞에, A가 뒤에 들어가는 정보가 가능하고 얘가 어딘가에 들어갈 때 다른 조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E와 A가 1, 4번 또는 2, 5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거 들어갈 때마다 다른 애들은 그냥 맞춰주면 되는 애들이어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E가 만약에 1등에 들어가고 A가 4등에 들어가면 C는 E와 연달아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D에 대한 정보밖에 없죠. D는 6등일 수 없으니까 5등이 D고 남아있는 F가 캄보디아에 갈 거고요. 자, 다른 경우의 수도 같이 써줄게요. E가 두 번째, A가 다섯 번째면 자, 같은 이유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정리가 돼요. 자, 더 이상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거짓인 것은 자, 2번이네요. B팀이랑 D팀 사이에 수상한 팀이 두 팀이다. B와 D 사이에 수상한 팀은 없거나 한 팀이기 때문에 자, 항상 거짓인 내용입니다. 92번은 정답이 2번인 문제였어요. 9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명이나 등장을 하고 세개조로 나누어서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 방문한대요. 자, 연구소는 이 아래와 같이 3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연구소 위치를 기준으로 여수는 3, 광양 2, 자, 삼척에는 2. 자,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팀이랑 자재관리팀을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죠. 자, 생산 애들을 위에다가 자재 애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4명, 3명을 누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정리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각 조에는 같은 팀원이 최대 2명까지 그리고 같은 팀원으로만 구성된 조는 없다. 요 같은 팀원으로만 구성된 조는 없다는 점에서 광양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간다는 뜻이고 자, 여수는 아래 하나, 생산에 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A와 F는 같은 조이고요. D는 같은 팀원과 함께 여수로 그럼 여수에 D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되고 A와 F는 같은 조인데 A는 생산 자 자재에 F가 들어가니까 A와 F는 이렇게 세로로 자 남아있는 어딘가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조건 B는 삼척에 E는 광양에 방문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표현 방식이 다양한데요. 자, B는 생산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척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삼척 밑에다가 적어 주셔도 좋고요. 위에다가 적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여수랑 광양에 B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빈자리가 많다면 못 들어가는 자리에 표시를 해두고 빈자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개밖에 없다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표시를 해두는 느낌으로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자, 눈에 잘 띄는 걸로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저는 그냥 둘 다 일단 써보고 풀이를 할게요. 자, 2는 광양에 방문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2는 광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2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풀이를 할 건데 문제에서도 항상 참인 걸 물어봤고
선지에서도 뭐뭐 하면이라는 이런 표현, 뭐뭐 할 경우, 뭐뭐 하면.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선택지 2번에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풀이를 하는 건데, 단순해요.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자, 예컨대 여수에 이렇게 들어가면, B가 자연스럽게 광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2가 나머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테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는 빈자리에 그냥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C와 D에 대한 정보가 특별히 없죠? 얘네는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다 넣어보면서 6개일지도 모르는 이 경우의 수를 다 그려서 풀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푸는 건데, 항상 참인 걸 묻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레를 찾는 느낌으로 풀이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무슨 뜻이냐? 선택지 1번 요것만 한번 제가 써볼게요. 2가 삼척에 방문하면요, 요렇게, 자, G는 광양에 방문한다 그러죠. 그러면 G가 광양이 아니라 다른 데 방문하는 경우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맞지만 뒤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지 발레를 찾는 겁니다. G가 광양에 방문하지 않으면 G는 자제겠죠. 자, 이렇게 되면 A와 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가운데밖에 없고, 이러면 B가 여수, 삼척에 남아있는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까 C랑 D가 남는다고 했었는데 D가 남는 게 아니라 G가 남는 거였죠. D는 여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걸 확인하면 꼭 이 내용이 맞는 건 아니네 라고 해서 오답이구나, 얘는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매번 표시하기가 어렵잖아요. 선택지 하나하나 다 표시하면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는 내용을 최소화하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다면 최대한 뭐 조그맣게 쓰면서 풀이를 할 것 같아요. 해볼게요. 2가 삼척에 들어가고, 자, G가 광양에 방문하지 않는다면 여수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으로 그냥 풀어도 되겠죠? A가 광양이면 B는 여수, 남아있는 애 삼척,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거 확인해서 답이 아니구나 생각할 거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워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처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지 세는 이런 애들은 당장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넘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가지를 다 써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넘어가면 되고, 자, 3번 C와 G가 같은 조일 경우, 자, 이것도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넘길 만도 한데 그냥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리면, 얘네가 같은 조일 경우, 자, B가 광양에 방문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B가 광양에 방문하도록 하고 C, G랑 AF가 그럼 이제 광양에 못 들어가니까 여수와 삼척에 들어가게 되면 2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여러분? C랑 G가 같은 조인 걸로 만들고 나서 B가 광양에 방문하지 않는다의 반대인 방문한다로 치고 나서 이제 AF랑 CG를 여수와 삼척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2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순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발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참인 거죠.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발레를 찾는 느낌으로 넣어가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찾을 때 이렇게 항상 참인 걸 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조건은 맞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틀리는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언명제의 참과 거짓 배웠었죠?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P이고 not Q이다니까
조건이 성립되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본다는 느낌으로 조건은 성립되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3번으로 나오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번 풀이해 볼게요. 자, 8층짜리 건물이 등장하죠. 8명이 각각 서로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개 층을 체크해 놓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성별 구분해야 되네요. 자, 남자 직원 넷, 자, 여자 직원 넷입니다. 일단 뭐 등장인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저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조건. 같은 성별의 직원끼리는 인접한 층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럼 띄엄띄엄 들어간다라는 건데 지금 남자 직원이랑 여자 직원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홀수랑 짝수에 각각 나뉘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홀짝으로 자, 남녀가 이렇게 나뉘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인접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H는 2보다 높은 층에 자, 거주하고 있고 두 사람의 기숙사층 수 차이는 4개이다. 자, 그러면 H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면 자, 2보다 오른쪽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2가 만약에 여기 3번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좀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4개 층 수 차이 난대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7번쯤이 이렇게 H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자리 비워두고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자, 4개 층 차이 난다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 셋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C와 D가 거주하는 층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직원은 A뿐이다. 자, 그러면 남자 직원 넷이 한 칸씩 떨어진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C와 D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요 가운데 A가 끼인다는 뜻이고 자,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 다 한 칸씩 띄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D가 이렇게 또 한 칸 띄고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남자 직원을 일렬로 나열하면 C, A, D는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는 거고 여기서 A의 위치만 고정이고 C와 D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죠. 누가 높은 층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별개로 이제 B는 양 사이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자, 1층이 남자 직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남자 직원이 들어가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B는 이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2가 안 그래도 아래층에 해당하는 A인데요. 2보다도 더 아래 B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자, B가 남자 직원 중에는 가장 왼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해요. 애초에 C, A, D가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B는 가장 앞에 들어가거나 제일 뒤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2보다 먼저라면 앞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가 1층, C와 D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는데 아마도 3층과 7층을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될 거고요. A가 5층이라는 게 확정이죠. 그 다음에 2가 두 번째, 자, 2층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4칸 떨어진 상태로, 자, H가 6층을 쓰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애들. 자, 여자 직원이 남아있는데 E와 H 빼고는 어떠한 정보도 없으니까 F와 G도 4층과 8층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를 혹시 따지는 문제라면 여기서 두 가지 얘네들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조합 여기서 얘네들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조합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묻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센다면 이렇게 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지 보겠습니다. 자, 항상 거짓인 걸 고르라고 하네요.
A는 5층. 자, 참이고요. F 또는 G가 8층. 맞고요. H가 거주하는 층 확정된다. 맞고. E와 D는 자, 인접한 층에 거주하고 있다.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자, 그러면 정답은 뭐 5번인가요? B와 C가 거주하고 있는 층수의 차이는 최대 4개이다. 최대 6개 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정답 5번입니다. 95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잘 세야 돼요. 자, 7가지 비행기가 서로 다른 시각에 출발했다. 이 말 자체가 제일 먼저 출발한 애와 나중에 출발한 그 순서라는 게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 그냥 목이라고만 쓸게요. 목적지 그 다음에 사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 서로 다른 거 탔다고 하고 자, 두 번째 조건. 자, F는 가장 먼저 출발한 마닐라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1번이 마닐라이고요. F가 1번에 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마닐라는 나왔으니까 좀 지워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D는 A 바로 다음 순서이면서 마지막은 아니래요. 그러면 A 다음 D가 들어가지만 뒤에 한 명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세 번째에 들어가는 애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묶어놔야지 나중에 A와 D를 이렇게 6, 7번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C와 E는 각각 G의 바로 이전, 바로 다음 순서로 출발했대요. 자, 그러면 G가 정해지고요. G 앞뒤에 C와 E가 순서를 알 수가 없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헷갈린다 하시면 G가 있고 앞에 뒤에 C와 E가 들어간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사카는 네 번째.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조건 C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래요. 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 C가 들어간다 간단하게 적어놓고 자, 뉴욕행이랍니다. 자, 이렇게 new라고 같이 아래다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건. 자, 보시면 E가 탄 비행기는 B가 탄 비행기보다 늦게 출발했다. 여러분들 E가 탄 비행기는 지금 녹색으로 쓰고 있는데 자, 요 묶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왼쪽에 B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 때가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개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연달아 언급되는 C에 대한 요 조건들을 중심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AD가 아니라 C와 관련된 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 세 명의 묶음이 있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 더 왼쪽에 B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가능해 보이는 건 B가 1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2, 3, 4에 얘네가 들어가면 C, G, 자 E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 D가 뒤에 있는 5, 6, 7에 들어가게 될 거고 5, 6번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7번 자리 남아있는 건 F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자, 요거는 C, G, E가 이렇게 2, 3, 4에 들어가는 경우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바로 밑에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3, 4, 5에 들어가는 케이스 생각해 보면 자, C가 여러분들 3등이면 세 번째면 G가 네 번째, E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요 앞에 B가 들어가야 되고요.
A와 D에 대한 요 정보가 맨 뒤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네도 굳이 들어간다면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자리를 이제 놔두고 B, A, D 이렇게 셋이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이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운 좋게 저희가 넣었던 이 내용이 그냥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B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탔다. 요거 참이네요. 맞고요. 자, 다른 것도 그냥 빠르게 볼까요? 2번 방콕행은 방콕이라는 데가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죠. C가 세 번째. 자, 아니고요. 2는 런던행 또는 베이징. 자, 이건 틀렸죠. 오사카니까. 자, D는 F보다 늦게 출발했다. 좀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96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6개의 공이 있는 상자에서 하나씩 뽑아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매겼대요. 순위가 언급이 되고 순위에 대한 내용밖에 없죠. 자, 그러면 1, 2, 3, 4, 5, 6 적어놓고 자, 보겠습니다. 1번 F의 순위는 홀수이며 1위가 아니다. 그러면 3이랑 5에 F가 들어간다는 거죠. 3이랑 5에 적당히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의 순위는 짝수이면서 6위가 아니다. 자, 6위가 아니고 짝수이면 2, 4등이 B겠죠? 자,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순위는 F보다 높고 자, 그러면 A가 F보다 더 왼쪽에 들어가는 거 좀 표시해 놓고요. C의 순위는 2보다 낮다. 그러면 2가 먼저 C가 오른쪽에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조건 D의 순위는 B의 순위 바로 다음이면 B, D가 같이 연달아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B, D 묶여있는 얘네들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다른 애들의 이제 경우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짝수니까 2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B, D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F의 위치로 가능한 건 5번밖에 없으니까 F가 5번. 자, 그러면 A는 1, 4번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될 거고요. A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두 자리 남죠? 그 두 자리를 E와 C가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6등이 될 수 있는 건 C밖에 없고 A와 E는 자 이렇게 1, 4등을 나눠 갖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와 D가 4, 5번에 들어가는 케이스. 자, 그럼 F의 위치가 3번으로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이 A와 E의 위치가 될 거고요. 자, C의 위치가 6번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답을 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A가 1이라면 E는 4위이다. 그렇지 않죠? 자, 4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의 순위는 B보다 높다. F의 순위가 B보다 높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세모. 3번 C는 6위이다. 참이고요. 4번 1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약간 요런 애들이 항상 참인 것은 항상 거짓인 것은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좀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느낌이 없진 않아요. 자, 1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려서 4번이 답으로 골라집니다. 자, 뭐 5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9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앉아 있대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는 거를 순서대로
자, 1, 2, 3, 4, 5, 6 이렇게 적었었죠? 자,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만 정리하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이런 유형을 풀어보니까 조금씩 뭐 팁을 드리자면 원탁 배열형 이런 문제에서는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정리가 되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정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C와 E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마주보는 위치는 2번, 5번, 1번, 4번, 3번, 6번처럼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 둘, 셋, 세 칸 차이 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C, E가 들어가나 E, C가 들어가나 결국엔 똑같아요.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히는 거기 때문에 배열하는 순서만 중요한 거지 결국엔 같은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런 건 고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다라는 요 정보는 C2, EC 순서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양옆에 공간을 좀 두고 C와 E를 2번, 5번에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봅시다. 1번. A는 C와 이웃하여 앉아있대요. 그러면 1번과 3번 자리가 A의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D는 B의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그러면 B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나 건너 D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애들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에 하나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능한 건 C를 끼우고 들어가거나 E를 끼우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는데요. C를 끼우고 들어가면 A가 영향을 받겠죠. A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B와 D의 위치가 4번, 6번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마지막 조건. F는 D의 바로 옆에. 그럼 D의 바로 옆이 1번 자리라고 했었죠. F가 1번. 자, 그러면 3번 자리가 A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경우의 수로 정리되는 문제만큼은 잘 풀 수 있는 실력, 요 정도만 잘 풀 수 있는 실력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넘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진 않겠어요. 자, 보시면 자,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이네요. B와 E는 바로 옆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앉아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항상 거짓이 되겠습니다. 98번 보도록 할게요. 5명이 있고 또 순서대로 5개의 물건을 하나씩 선택하여 나눠 가졌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으면 자, 요 사람들이 5개의 물건을 자, 서로 다른 거라고 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항상 참인 걸 고르시오. 물건은 어떤 애들이다라는 건 그냥 밑줄만 그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B는 인형과 식사권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 좀 실은 요 세 번째 조건을 먼저 보는 게 확실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는 좀 간단하게 넘어갔었네요.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 B는 여러분들 B에 대한 정보 옆에다가 그냥 적어 놓읍시다. 인형 아니고, 식사권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D가 마지막 순서로 컵을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5번이 D. 자, 이게 컵이 되고, 그러면 B의 선택으로 가능한 것도 두 개밖에 안 남죠. 다이어리랑 화장품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인형은 식사권 바로 다음. 그럼 어딘가에 식사권이 들어가면 그 뒤에 인형이 이렇게 두 칸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5번, 이는 다이어리나 화장품. 방금 봤던 단어 아닌가요? B도 다이어리나 화장품이었죠? 자, 이거를 B와 E가 나눠 갖는 꼴이네요. 자, 그 다음 조건 여섯 번째.
그러면 D가 컵이니까 식사권과 인형도 A와 C가 나눠 갖는 거겠네요. 자, 마지막 B와 E 사이에 물건을 선택한 사람이 2명이면 지금 남아있는 칸을 고려했을 때 1, 4번이 B와 E고 2, 3번이 A와 C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순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자, 이렇게 1, 4번이 B와 E가 들어갈 거고 자, 그때 A와 C도 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권, 인형 들어가고 다이어리랑 화장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조금 많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경우의 수 센다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그 다음에 맨 밑에서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문제예요. 자, 항상 참인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3번이네요. 식사권은 A 또는 C에게 선택되었다. 자, 그래서 답이고요. 나머지는 발레가 하나씩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99번 풀어볼게요. 자, 좀 간단한 문제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자, 5층짜리 건물에 5개 부서가 있다고 하죠. 밑줄 좀 그어놓고 자, 아래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항상 참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5개 층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층수의 다른 건물로 이사하려고 하고요. 이사 전과 후에 모두 각 층에 하나씩만 근무한대요. 그러면 1층, 2층, 3, 4, 5에 이사 전과 후에 누가 몇 층을 쓰는지 그 부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인사부는 1층이었다가 자, 2층 더 높은 층으로 이사하면 하나, 둘. 자, 3층으로 이사한다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 조건. 이사 전 영업부와 재무부가 근무하는 층수는 3층 차이가 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2층, 5층밖에 없는데 영업부가 더 높은 층이라고 하니까 영업이 5층, 재무가 2층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관리부는 한 층 더 낮은 층으로 이사하는데요. 한 층 더 낮은 층으로 이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부가 3층이었고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오게 되죠. 남아있는 하나는 자, 기획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채워졌죠? 6번째 조건 봅시다. 한 부서를 제외한 각 부서는 이사 전과 후에 근무하는 층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한 부서만 이사 전후에 근무하는 층수가 같은 건데 그게 누가 될 수 있냐면 일단 인사 아니고 재무 아니고 관리 아니에요. 이사 전후에 같은 층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정보를 봤을 때 기획이나 영업밖에 없습니다. 그럼 2가지 경우의 수니까 적어볼게요. 기획이 만약에 이렇게 4층을 쓴다면 영업팀은 그대로 같은 층을 쓰면 안 되니까 1층을 쓸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애가 재무니까 5층이 재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 말고 영업이 그대로 5층을 쓰는 경우에는 기획이 4층을 쓰면 안 되니까 기획이 1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재무가 이번에는 4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가 되면 경우의 수가 2가지로 나뉘겠네요. 자, 기획이 같은 층을 쓰는 경우, 영업이 같은 층을 쓰는 경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자, 체크해 봅시다. 99번 정답은 5번입니다. 생각보다 더 간단한 부분에서 답이 나오네요. 중간에 좀 막혔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얘가
정답이 5번으로 나온다라는 걸 먼저 더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번 봅니다. 자, 대학 동기인 8명은 작년 2월, 8월, 올해 2월, 8월. 그럼 4개의 시기죠. 자, 이때 졸업하였는데요.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랍니다. 자, 작년과 올해 누가 언제 졸업했는지, 누가 먼저 졸업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니까 작년 2월, 8월. 자, 올해 2월, 8월에 자, 누가 졸업했는지 그 명단을 아래에 적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체크됐고, 두 번째. 3명은 작년에, 5명은 올해. 자, 작년에 3명, 5명은 올해 표시해 놓고요. 세 번째 조건, 2월에 졸업한 사람은 6명, 8월에 졸업한 사람은 2명이래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자, 각각 적어도 1명은 졸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2월에 졸업한 사람 6명, 8월에 졸업한 사람 2명이라고 하면 8월에 졸업한 사람은 그냥 각각 1명씩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2월에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이렇게 정해져요. 자, 네 번째 조건. A와 E는 같은 시기에 졸업했으며 H는 올해 2월. 자, H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A랑 E는 어딘가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G는 A보다 일찍. 그럼 A와 E보다 G가 더 먼저고, 그 다음에 B보다 늦게. 그러면 G보다 B가 더 왼쪽에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는 E보다 일찍이라고 했으니까 F도 A와 E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E가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앞에 B가 들어갈 자리, G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올해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G가 작년 8월, B가 작년 2월이라는 거 알 수 있고, F도 얘네보다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작년 2월이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지금 언급되지 않은 C와 D는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되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애들 가지고 물어보는 선택지는 항상 거짓이 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정보로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볼게요.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A는 H보다 늦게 졸업하였다. A랑 H는 같은 시기에 졸업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항상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101번 보겠습니다. 5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하루 이상 등산을 하였대요. 그러면 이렇게 요일이 나오는 애들은 적어주시면 돼요. 금, 토, 일. 자, 이렇게. 자, 적어주시면 되고, 주중이랑 주말 좀 이렇게 구분하려고 글씨도 좀 다르게 썼습니다. 자, 볼게요.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B와 D는 한 주 동안 2번 등산을 했는데요. 모두 함께 등산을 했으니까 B와 D가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서 2번 같이 딱 들어가고 끝이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월요일에 C가 등산했고요. E는 등산하지 않았답니다. 자, 밑에다가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2명씩. 자, 나머지 요일에는 1명씩 이렇게 등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B와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되실까요? 월요일에는 이미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와 D는 여기에서 자, 수요일에 B, D 들어가고 금요일에 B, D 들어가면 끝납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조건. C는 항상 등산을 한 다음 날부터 이틀 쉬고 이틀 쉰 바로 다음 날은 등산하였다. 뭐 이거는 뭐 길게 나와 있지만 월요일 날 등산을 하면 화요일, 수요일 이틀 쉬고 목요일 날 등산을 또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고 일요일 날 또 등산을 한다는 뜻이라서 C가 목요일과 일요일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A는 한 주 동안 2번 등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칸을 고려했을 때 남아있는 칸이 하나, 둘, 셋인데 A가 2개, E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남아있는 조건이 E가 월요일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서 월요일에 A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확인할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A와 E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답을 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항상 거짓인 것은 B와 C 중 한 사람은 토요일에 등산을 하였다. 토요일에 등산을 한 사람은 A와 E니까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2번 볼게요. 자, 5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사내 직원 식당에 식사 당번을 정한다고 합니다. 몇 번째 누가 식사 당번을 하는지 그런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순서를 이렇게 좀 적어 놓고 풀이를 이제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A, B, C는 순서에 상관없이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가지만 순서는 하나도 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A와 F 사이에는 한 명이 같이 써주는 게 좋으니까 A와 F는 사이에 한 명을 두고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으면 나머지도 헷갈리지 않게 동일하게 써주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4칸이나 떨어져 있는 애들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조건. F와 G는 B보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A, B, C의 요 묶음보다 F와 G가 더 왼쪽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F는 4번째. 자, 이 조건이 보였으면 제일 먼저 체크했어도 좋았겠죠? 확정이 되니까. H는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전부 다 A, B, C랑 엮여 있으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보다 A, B, C가 우측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5, 6, 7번 이 자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F랑 A가 한 칸 떨어진 자 6번에 그 다음에 B와 D가 한 칸 떨어진 채로 들어가려면 B가 5번, D가 3번밖에 없고요. 그러면 7번이 C, 두 번째 자리가 2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G가 1번 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순서가 다 확정이 되네요. 자,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4번. B 앞에는 2명의 식사 당번이 있다. 자, 확인되시죠? 자,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2번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10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당 내용 보시고요. 옳지 않은 걸 찾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 4명이고 이름, 어떤 색깔 타이,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자, 등장인물 요 4명이죠. 위에 나와 있는 성과 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성씨를 써도 되고 직급을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름을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넥타이 색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부터 봅니다. 서대리가 가장 앞에. 서대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진이가 가장 뒤에 4번이 우진.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진욱이는 보라색, 빨간색 타일을 한 사람보다 앞에 있다. 그럼 뒤에 최소 둘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1, 2번이 진욱이가 들어갈 거고요. 진욱이보다 더 뒤에 보라색이나 빨강이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의 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세로로 썼습니다. 4번 빨강은 사원이다. 자, 빨강에 대한 정보 옆에 같이 써주는데 사원이라고 하면 박사원이에요. 박사원. 자, 5번 김 과장은 초록색 타일을 한 상준이 바로 뒤에 있지만 가장 뒤에 있진 않다고 하네요. 그럼 김 과장이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초록색 타일을 한 상준이에 대한 정보가 자, 바로 앞에 왼쪽 칸에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대로 나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맨 뒤에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뒤에 누군가가 한 명은 더 들어가겠죠. 표에 들어갈 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은호가 있으면요. 바로 앞에는 남색 타일을 뒤에는 정주임이 있으니까요. 은호에 대한 정보는 요런 느낌으로 대각선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정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뭐 이것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둘 다 끼워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건데요.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준이 초록색 김과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1, 2, 3이 아니라 2, 3, 4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은호가 2번, 남색이 2번, 은호가 3번 자리, 정주임이 4번이고요. 자, 그럼 상준이랑 초록색에 대한 정보가 1번 자리. 그럼 2번 자리는 자연스럽게 진욱이가 될 거고, 자, 2번이 김 과장이겠죠. 그럼 3번이 박사원일 거고요. 박사원이 빨강색이라고 했으니까 빨강. 마지막이 보라. 이렇게 정리되면 모든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을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3번 김 과장은 빨간색 타이를 한 사람보다 뒤에 서 있지 않고 김 과장은 빨간색 타이 한 사람 바로 앞에 서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수업에서 13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